근데 이거 봐봐요. 저 뒤에 전철 가는 거 봐봐. 중공업 지역인데 지상철이 저렇게 지나가는 게 약간 도쿄의 약간 뭔지 알지? 구도심, 약간 맛찐이야. 지금 이 나대지가 뭐냐면 한 분이 원래 구축 건물을 사서 대수선 및 리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팔았어. 그걸 산 분이 그냥 부셔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왕감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마신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은 제 생일이 일주일 지난 그 한 달 가나요?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막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너무 추웠습니다. 막 익선동도 익선동 그렇고 임장대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비교적 좀 따뜻합니다. 그죠? 여긴 어디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강남이 좀 지겹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난번에 다녀온 중공업 지역 영등포에 이어 성수동으로 다시 왔습니다. 요즘 좀 중공업 지역 좋아하나 봐. 최근에 저희가 신축정 교반 2번을 했잖아요. 일조권 받는 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도 일조권 안 받는 데 가서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동을 저희가 한 2번 정도 찍었었어요. 저쪽 아뜰리에 길 상권도 찍었었고 연무장길 인근도 찍었었는데 연무장길도 찍었나? 연무장길을 살짝 찍었어요. 메인은 약간만 다르고 이제 그 약간 동쪽. 그 임장 컨텐츠의 첫 화가 아뜰레 길이었죠? 맞습니다. 예. 뽑아 이거 아니야? 성수동 하면 뭐가 생각나죠? 원빈과 저의 공통점. 잘생겼. 뽑아.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임대 분위기도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디벨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성수 쪽을 와봤습니다. 성수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왜 말하려다 마시죠? 너무 많이 올랐다.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다. 거기는 워낙 이제 핫플이기도 하고 연무장길 너무 임대료도 세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북성수는 좀 비교적 좀 가격도 좀 약하고 그래도 같은 성수동이고 하다 보니까 또 찾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북성수는 그 2호선 라인의 북측 블럭들을 북성수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온 곳은 그 성수 1호의 바로 이면인 그래도 상권이 좀 복작복작하게 있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첫 번째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저 지하철이 아니지 지상철이죠. 여기가 이제 2호선이고 우리가 북성수의 왼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작점을 그래도 우리가 연예인 건물사라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다루잖아요. 그치. 하지만 이 북성수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지코가 또 한번 이름을 날리면서 딱 시작을 했던 건물이 있어가지고 스타트 물건으로 제가 딱 선정을 그럼 했습니다. 여기 1층 임대에 원래 지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거리는 뭐 1층에는 어느 정도의 복작복작한 상권이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되면 나름 군데군데에는 술집이 붐비는 곳들도 있고 나름의 먹거리, 나름의 카페들이 조금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상층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지상층은 뭐 잘 맞춰야 사무실, 여전히 이제 주거가 더 많은 그런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권이 활발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 북성수랑 성수동이 약간 공업사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형태가 다 컨트롤 C, VVV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 뭐냐, 1층이 샷다야. 카센터, 공업사, 용접, 뭐 수리하는 데는 그래서 거죠. 샷다 내렸다 올렸다는 약간 그런 거고 2층에 저렇게 깍두기 창문이 있는 딱 전형적인 2, 3, 4의 깍두기 주택. 이걸로 완전 다 복선하게 한 거야. 이게 8, 90년대에 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그 상권이라는 게 다 이제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고 제가 영등포랑 성수동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 상권이 형성되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이 땅의 용도 지역과도 꽤 관련이 있겠구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풍수와 도시의 역사까지 그렇지. 보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차장법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신축을 해서 사업성을 더 뽑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북성수가 그 가로구역 높이 제한 구역 때문에 의외로 용적률 400%를 다 쓸 수 있는 피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상권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주차 대수를 새로 넣기보다는 기존 건물을 살리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리모델링을 했다. 요거는 사실상 뭐 대수선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지코씨가 사서 그냥 임차 좀 바꿔 끼고 색칠 정도 했어요. 그 제일 저렴하게 하는 이제 미장 스톤으로 살짝 이제 겉 화장을 했다 정도로. 자, 뒤에 있는 지코 건물은 토지가 100평에 중공업 지역이고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269평 2018년 2월에 48억 평당 4,793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단순히 도색 좀 하고 약간 수리 정도 해가지고 예상 공사비는 저는 한 2억 정도만 받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랑 뭐 기타 잡비해서 부대 비용은 3억 정도. 그러면 총 사업비는 53억. 이제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한 30억 있으니까 내 돈 약 23억 가지고 이제 요걸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지금 랜드북으로 이제 추정 가격을 했을 때는 12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토지 평당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감정가대로 팔았을 때는 차익이 74억이다. 내 돈 23억 가지고 만약에 74억이 실현되면 수익률은 거의 뭐 한 3배 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잘 샀네. 이 건물의 특징은 그냥 지코 씨가 개인 명의로 플렉스를 했던 건물이라, 그리고 사실 워낙 잘 샀어요. 뚝섬역 바로 북측에 있는 이면에 초입이고, 굳이 이제 양도세 때문에도 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임장하면서 보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1층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샷다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거는 땅이 한 100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통로 겸 주차장이죠. 그렇지. 이게 옛날 건물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 가운데 통로로 약간 양쪽에 이렇게 주차 한 4-5대 될 수 있다든가. 저 뒤에 음식물 쓰레기 있고 전형적이죠. 일부 건물은 샷다 내렸다가 열면은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아, 그렇지. 이 거리는 그래서 확실히 보시면은 우리 연무장길이나 그런 데랑 다르게 1층에 들어와 있는 임차 업종도 좀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게 힙하게 막 규모 있게 꾸민 업체들보다는 개인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임대에 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생 임대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임차를 조사를 하실 때 이 거리에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평수라든지 업종, 그런 규모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적, 업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옆에도 보면은 나루토네. 나루토. 애니 좋아하십니까? 아, 나는 애니 별로 안 좋아해. 원나블은 다 봤는데 남자라면. 아, 나는 많이 안 봤어. 난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만 했습니다. 자, 이 건물도 보면은 아, 이거는 1층만 딱 리모델링 했네. 이것도 사실 여기가 공부상은 주차장이지 않을까. 그치. 이제 그렇게 보이고, 1층 샷다에 2, 3층 아마 원룸이 예전엔 쪼개져 있었겠죠.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축 부지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단독주택이고, 그나마 이것도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이쁜 카페 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중공업 지역의 90년대 건물은 다가구나 빨간 주택이 아니고 대부분 아까 저런 것대로 1층 샷다에 2, 3, 4에 네모 깍대기 창문이 있는 단독주택,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위에 층을 다 뭐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뭐 사무실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1층만 조금 새끈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건물이 이제 딱 80년대식이고, 그렇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2000년대식 건물이죠. 2000년대 와서 개발을 한 분들은 그냥 필로티 띄워버리고 주거형으로 때려 박은, 용적률 다 그냥 들이부은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00년대니까 우리 성수동이 막 그렇게 힙해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상가를 이렇게 이제 못 살리지 않았을까. 이제 보면 이런 게 지금 제일 땅이 아까운 것 같긴 아깝지. 해요. 이런 게 나중에 재건축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사실은 1층이 막 활발해지면 1층 임대료가 사실 여기도 꽤 비싸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사실 요거랑 요것도 보면 지금 요 오른쪽 거는 4층짜리, 왼쪽 거는 3층짜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둘 다 주택 건물 같아요. 그죠? 주택 건물인데 요거는 1층에 CU가 들어와 있다. 그럼 대진님, 이거 왜 1층에 주차장이 없느냐? 신축 정규반을 들어라. 주차장 없이 매장을 놓고 주택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그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런 옛날 건물의 표본이 이 앞에 있네요. 이걸 보여드리면 딱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이런 게 꼭 중공업 지역이 아니어도 이런 건물 많아요, 여러분. 꽤 많아요. 중랑구에도 좀 많고. 그치. 보면은 뭐 대로변이나 보통 일조권이 없는 9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이런 건물이 많은데, 나는 궁금했었지. 신축은 내가 이제 좀 알겠어. 딱 이제 외관만 보도 우리 통관 나오잖아. 근데 이제 형님은 아니지. 뭐 나보다는 좀 어릴 수도 있겠지. 아, 이런 친구들은 딱 외관상 봤을 때는 공부상 이제 용도가 뭔지 사실 떼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처음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걸 지었던 사람이 뭘로 지었을까? 떼보면 대부분이 1층의 근생이나 2, 3, 4층이 아마 단독주택이지 않았을까. 공부상은 단독주택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상가 다중 같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주차는 최소화하고 단독주택 모델로 하숙방 개념으로 방을 쪼개놓고. 그때는 이제 엘베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 신림동에 있는 7, 8층짜리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아버지급이다. 이전 버전.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온다. 근데 이게 주택인지 근생인지는 모른다. 근데 이거 봐봐요. 저 뒤에 전철 가는 거 봐봐. 중공업 지역인데 지상철이 저렇게 지나가는 게 약간 도쿄
레트로의 약간 뭔지 알지? 구도심, 약간 맛찐이야. 이 중공업 지역과 이 활발함을 제가 약간 동력을 계속 넣어주는 그런 헤게몬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에 예술성까지 부여하시려고 가보시죠. 이거를 중공업 지역이 이게 힙플이 많이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예전에 공업 도시였다는 거는 2차 산업, 3차 산업 발전을 할 때 이제 인구가 모였고 인프라는 이미 다 돼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지금의 문화가 또 더 씌워지면서 한 번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다음에 좀 요즘 MZ들이 약간 레트로에 대한 약간 유행이 있었잖아. 맞아요. 왜냐면 신도시는 지겹다 이거지. 그렇지. 너무 깔끔하니까 나 면역력 좀 필요해.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약간 빈티지라든가 약간 옛날 감성.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치. 꼭 옷만 그런 게 아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연남동 같은 골목길에서 많이 볼 요거는 이제 법한. 송정동에서도 비슷한 거 봤는데. 그렇죠. 그런 사례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지하 한 개층에 지상 1, 2, 3층 90년대 빨간 다가구 주택인데, 요거를 그냥 용도 변경하고 구조 부강을 해서 근생으로 다 개발을 한 사례예요. 근데 하나는 엑시트를 잘했고 하나는 이 엑시트된 걸 보고 이제 샀는데 1년 넘게 공실이에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왔으니까. 자,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43평,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반지하부터 1, 2, 3층이 있고 공부상 옥탑인 4층까지 있고 연면적은 108평. 이건 21년 6월에 35억 4천만 원, 평당 8,24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2년 이듬해에 대수전을 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그냥 평당 450만 원 정도 봤어요. 왜냐면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력벽 철거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공사비 5억 정도 받고 부대 비용은 4.6억 정도. 그래서 총 사업비는 45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28억 있으니까 내 돈 약 17억 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딱 개발을 해서 이듬해인 23년 5월에 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80억이면 토지 평당가 1억 8,600만 원. 그러면 차익이 35억이에요. 내 돈을 17억 가지고 35억 수익을 벌었으니 206%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여러분 북성수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엑시트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치. 근데 이 거리는 아까 지코 건물이 있던 그 메인 라인도 아니고 약간 사이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당가 2억에 육박하게 엑시트를 했고, 심지어 건물이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외관이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꾸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팔려서 저는 엑시트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걸 누가 샀지? 산 거는 그냥 투자산 것 같아요. 아무튼 법인이고 여기 연관된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가구 업체고, 여기 지하에 한켠에는 이제 네일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90년대 건물인데 저 가운데 통 유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막았나 보다. 맞네. 그 원형 계단 보이게. 저런 거. 그쵸. 딱 저거네. 저 업자가 이거 지었네, 그지? 그치? 저 렉산 같은 유리 같은 게 좀 약간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딱 했는데 요게 또 포인트가 되네. 그래서 리모델링도 이제 왼쪽 것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검정색보단 이게 좀 세련된 것 같고 굉장히 잘했네. 그레이 픽스 창이 좀 더 도움이 된 그레이로.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를 비교적 잘 맞춘 것 같아요. 전시 쇼룸 형태로 해서 맞춰놓은 것 같고, 야 여기 근데 소파랑 테이블 옮길 때 죽음이겠다. 계단으로. 맞아, 그레이 이거. 그레이색이. 자, 바로 옆으로 왔습니다. 바로 옆으로 왔는데 사실 뭐 입지는 사실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37평, 왼쪽에 있는 것보다 좀 작아요. 똑같이 중공업 지역이고 지하 1층에 그 다음에 1, 2, 3층. 근데 이건 지하 1, 2층을 통유리로 했죠. 그 다음에 옥탑층까지 해서 연면적은 약 79평. 요거는 22년에 51억, 평당 1억 3,800에 매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3년 이듬해에 대수전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공사비는 그냥 넉넉히 받습니다. 한 4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한 5억. 그러면 총 원가는 한 6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거기 등기상 대출이 30억이 있으니까 내 돈 약 30억 가지고 개발을 하셨는데 아직은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랜드북 추정 가격은 토지 평당 1억 1,000인 한 4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원가가 60억인데 감정가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2개를 왜 일부러 가지고 왔냐면, 우리 디벨롭이라는 게 사실 그래도 아파트나 막 유행 상품 대비해서는 좀 시세에 영향을 덜 받는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단 옆에 분이 워낙 잘 산 게 있어요. 21년 중순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수가 유명해졌는데 평당 8천에 이분은 땅을 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보다 1년 늦게 샀는데 땅값을 거의 2배 주고 샀어요. 평당 1억 4천. 그래서 그 시점의 시세를 떠나서 그 당시의 기준보다 좀 시세를 싸게 샀고, 얘는 비싸게 샀고. 그리고 22년이면 한창 막 꼭지일 때 아니야? 꼭지가 이미 지나고 고금리가 왔을 때거든요. 왔는데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북성수에 평당 1억 4천에 샀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분보다 뒤늦게 개발을 하는 거면,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더 아이디어를 막 집약해가지고 상품성을 더 끌어올리는데 그치. 사실 조금 저는 건성으로 한 것 같아요. 저 창문들 그대로 남기고 저는 이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실도 조금 더 장기화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임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즘 임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대가 되는 데가 있긴 한데 시장이 안 좋다고 그냥 뭐 손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전략적으로. 근데 어쨌든 개발을 할 거면 이왕이면 좀 상품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좀 원하는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보다 보면 딱 사례가 딱 되네. 그러니까 사실 1억만 더 들여서라도 뭐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더 했거나 출입문에라도 이렇게 딱 테두리 해가지고 익스테리어 해줬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넣겠어 라고 해서 상품성을 올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죠. 야, 여기는 확실히 성수동답게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좀 귀엽다, 그지? 대로변까지 아마 노출돼 있는 건물인데 뒤편으로 해서 아마 상층부도 예전부터 그런 공업, 뭔가 제조시설이든 그런 걸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세대 소규모 지산. 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잘 해놨다.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에 건물 지은 것도 설계를 고민을 많이 해놓으면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후됐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는 그 처음에 지코 건물 있었던 그 메인 라인으로 나왔고, 보세요 여러분, 방금 더 뒷골목에 아까 평당 1억 4천에 샀다 그랬잖아, 부지를. 저 지금 공실인 거. 근데 이 도로에 거의 지코 건물급으로 입지가 좋은 요 필지는 21년 꼭지에 샀는데도 평당 1억 1천에 샀어요. 나쁘지 않게 산 거죠. 나쁘지 않네. 사서 이분은 천천히 명도를 하고 3년 뒤인 현재 시점에 이제야 신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이유가 1층 상권이 중요하고 주차가 중요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신축을 하는데 4층까지밖에 안 올립니다. 그 이상 올려서 용적률을 먹으면 그만큼 1층이 날아가고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있고, 비교적 여기는 상층부 임대료가 약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막 건축비를 투여해서 8층까지 올리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짓고 효율화를 하는 거죠, 컴팩트하게. 그래서 이렇게 효율할 끝판왕이 있다. 엄청난 효율이지. 지금 자, 임장 보시니 여기는 1층 임대료가 높다. 그래서 상층부는 임대료가 낮으니 1층 단독주택만 그냥. 딱 효율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총원가가 낮아서 임대료만 받쳐주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원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저분도 아마 참고를 한 게 맞은편에 이 신축을 한 사례가 딱 컴팩트하게 했어요. 그 사례도 준비를 했고, 이분의 특징 1번 신축인데 엘베를 안 넣었다, 2번 외부 계단을 활용했다. 사실 이거는 좀 의외였던 게, 중공업 지역은 어차피 일조권도 안 받고 어느 정도 깍두기로, 그러니까 건폐율대로 계속 고층의 면적으로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측과 북측의 외부 계단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좀 그게 특징인 건물입니다. 근데 건폐율은 어쨌든 똑같으니까 층당 면적을 조금 극대화하는 극대화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건 있겠는데 중공업 지역에서 어차피 용적률 여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도로가 남쪽 같은데? 네, 남도로예요. 그러니까 남도로니까 1층에 주차장을 놓고 1층 근생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코어랑. 그러니까 2층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여기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좋았다. 자, 뒤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33평입니다. 굉장히 작죠? 중공업 지역이고, 연면적은 지하 없이 지상 1, 2, 3, 4층 해가지고 60평. 그 다음에 요거는 2018년에 15억 4,500만원, 평당 8,240만원에 매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년에 신축을 했고, 예상 공사비는 그 당시 이제 평당 700만원 봐서 한 공사비 한 5억 정도 받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2억 5,500만원. 그러면 총 사업비 23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16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7억 가지고 이걸 개발했다. 중공업 지역인데 사실 이제 개발 에코티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죠. 그리고 요거는 랜드북 추정 가격이 지금 이제 50억 정도 됩니다. 평당 1억 5천만 원. 그래서 예상 차익은 27억. 그러면 내 돈은 약 7억 가지고 했으니까 감정가대로 팔리게 되면 수익이 한 4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수가 유명해지기 전에 매입한 것도 있고, 얼마나 잘했어요. 연면적을 60평에 끊어서 아마 종건사 계약을 안 하고 직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연면적 200제곱 이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근생 60평으로 맞추면서 주차를 한 대로 끄는 거지. 그래서 공부상 주차를 한 대로 끊고, 그러면서 땅이 비교적 작으니까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서 외부 계단까지 활용한 아주 알뜰하게 설계에 나름 기획을 많이 했다. 여러분 그 주택처럼 생겼는데 다 올근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금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막 2층, 3층에서 잠깐씩 직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짐도 옮기고 하는데 뭐 엘베는 없지만 바로바로 접근이 되니까 뭐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네, 그치?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입지도 잘 골랐고 건축도 효율적으로 했다. 근데 3, 4층이 근생인데 커튼이 쳐져 있네요. 야근 중인가?
그래서 보면은 북성수도 평당 1억 초반에 거래가 잘 되다가 올해 1억 언더의 매물이 종종 출현을 하는데 메인 라인은 아니고 이거보다 하나 더 뒤로 간 3년 라인이거든요. 임차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입지들이 그 가격에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여기 보셔도 여러분 촬영 한참 했는데 사실 2, 3층에 그렇다 할 근생 업종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성수는 아직은 그 공업사나 이런 비율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 예전부터 있던 건 아니지만 좀 철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면서도 뭐 사실 공업사나 카센터나 이런 게 아직 많았고, 요 이면으로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논현동 임장 한참 할 때 그 아난티 건물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신축을 사가지고 그냥 바로 비계치고 다시 리모를 해버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리조트 회사 아난티 그룹이 샀고요. 웃긴 게 그 생 신축 건물을 사자마자 다시 비계를 설치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바로 외장재 떼고 다시 리모델링. 그런 사례가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대지가 뭐냐면 판 분이 원래 구축 건물을 사서 대수선 및 리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팔았어. 그걸 산 분이 그냥 부셔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박이다. 성수동이 아무리 북성수여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 사서 부신 분이 저 뒷집 주인 아니야? 이 나대지 때문에 저 뒷집이랑 옆집이 굉장히 가시성이 좋아. 그러니까. 저거까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땐 저 세 개의 그 동의 조합에서 이걸 부셨다. 아무튼 뒤에 있는 나대지에 있던 건물은요. 토지가 69평 중공업 지역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65평. 그 전에 토지주분이 이 땅을 2019년 3월에 36억 5천에 매입했어요. 평당 5,200만 원 정도에. 그 다음에 2019년에 바로 리모델링을 하셨죠. 그 당시 예상 공사비용 그냥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보면 공사비 약 5억, 부대비용 뭐 등록세, 중개수수료, 잡비해서 한 4.5억 보면은 총 원가는 46억. 근데 이제 거기 등기상 대출이 34억이 있었으니까 내 돈은 12억 가지고 개발을 하셨고 85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 1억 2,300만 원에 매각을 했고, 그러면 내 돈 12억 가지고 차익이 약 39억이 났으니까 수익률 한 300% 정도 받고 평당 1억 2,300만 원에 사신 분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물을 사신 분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다.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사실 이거 로드뷰로 자료가 나가겠지만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이제 막 상층부까지 근생 채우기는 어려운 입지니까 그냥 저는 적당히 이 가격에 사서 이 정도 급의 건물이면 보유할 만했는데 그냥 냅다 부셔버렸다.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해. 어떻게 이제 신축을 얼마나 잘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해봐야 규모는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 거면 부쉈던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용적률을 다 쓰고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긴 여기는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성수의 출입구가 저쪽에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하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초역세권인데 아무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종종 있다. 강남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땅값이 비싼 곳은 총 원가보다 토지가가 비싸지는 순간 사실 새 건물이어도 부술 수 있다. 땅으로만 보고. 얘 말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서 편집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결국에 그냥 매입하는 게 땅값이다. 땅값 정도로만 사면 그냥 당연히 그냥 지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뚝섬역 출입구가 바로 요 골목 앞에 있어요. 저기 벌써 보이네. 2번 출입구. 그래서 요 길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건물이 그 북성수가 한참 요쪽 상권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건물은 손바뀜이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10년 전에 간단히 리터치하고 이렇게 업체 근생 건물로 바꿨거든요. 그게 업종만 조금씩 약간 이제 바뀌면서 여기 명동에서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그 약간 그런 입지인 거네. 뭐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하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좀 입지 북성수에서 많이 치면. 나와요. 요 라인에서는 그렇지.